이번 영상도 이 실제 매수한 종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이 잡주스러운 움직임을 가진 이 실제 매수한 종목을 갖고 공부를 함께 해볼 텐데,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잡주스러운 움직임이라는 것은 뭐 관리 종목이다, 뭐 실적이 안 좋다,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장중 고점을 찍고 순식간에 급락하는, 또는 장중 일별 변동성이 크게 나와서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종목들을 저는 이 잡주스러운 움직임의 종목들이라고 이렇게 좀 말을 표현하고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종목들 상당히 어렵죠. 그렇죠. 특히 뭐 단타는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 있지만은 스윙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며칠이라도 홀딩을 하려고 하는데, 이런 움직임이 막 장중에 나오고 하루하루 막 바뀌면서 나오면은 그것을 매수하고 버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스윙 투자 관점에서 이 잡주스러운 움직임의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,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잡주스러운 종목,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었냐면은, 이 종목도 특별 멤버십 유튜브 회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진입을 하였습니다. 이미 이 종목은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. 그렇죠. 그래서 4월 10일 목요일 날 10시 42분에 이 종목은 제가 픽한 것이 아니라 이 박원근님께서, 이번 종목은 박영근님께서 보고 있는 상하 폭이 큰 변동성이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특별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진입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종목명은 아이스크림 미디어라는 종목이고, 이렇게 일봉 차트 5일 이평선을 이렇게 하단으로 열어두고 진입을 하였고,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작아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. 이런 문구를 넣었죠. 그래서 천천히 소액으로 공부하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기간에 따른 매수 금액 꼭 지켜달라는 말도 하였죠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, 많은 내용보다는 여기 매수 금액 또 소액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. 그렇죠. 매수 금액을 꼭 지키고 소액으로 꼭 하고, 그렇죠. 이미 이날에도 5.28%에서 5.36%까지 상승이 나왔는데, 이렇게 비중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코멘트를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죠. 왜? 잡주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니까. 요거를 머릿속에 1차적으로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실제 진입했던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매수 당일날 요 노란색 음영에서 이렇게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.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느낌이 오시나요? 좀 잡주스러운 캔들들의 모습. 그래서 이날 진입했을 때 매수일 주가지수는 코스닥이 급락을 맞추고 급 반등하는 V자 반등의 출발점인 상황에서 이렇게 시초가가 무려 4.15%, 갭상승, 종가는 5.97%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업종은 교육용 콘텐츠, 이 AI 디지털 뭐 교과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교육용 콘텐츠 섹터에 속하는 종목이고, 종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 미디어, 그리고 이미 단기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. 그리고 신규 매수는 그렇기에 지양하는 이러한 상태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이 노란색 음영에서 진입을 하는데, 이 잡주스러운 움직임들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도 확 끌어올렸다가 빠지고, 시초가를 여기서 시작했다가 종가는 쭉 밀어버리고, 완전히 잡주죠. 그렇죠? 우리가 잡주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, 항상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종목들은, 여러 번 막 달리는 종목들은
잡주스러운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. 그렇죠? 오르는 것처럼 뛰었다가 순식간에 빼버리고 요 매수한 날도 이렇게 오르다가 빠져버렸죠. 그렇죠? 진짜 잡주스러운 움직임. 자, 이 노란색 음영에서 그래도 이렇게 움직임이 변동성이 큰 종목을 진입을 한다면은 어떤 기준을 갖고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 있을까? 조금 기준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진입할 때는 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적인 부분이죠. 이런 금액이 큰 자금을 들어가서는 안 된다. 그렇죠? 왜? 큰 자금을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흔들리는 퍼센트에 따라 내 심리가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내 기준을 갖고 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스윙 투자자들은 이거 매수해서 나 내일 모레 며칠까지 볼 건데 큰 자금이 들어갔는데 막 3% 4%씩 쭉쭉 빼버리고 또 다시 또 올리고 이러면은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자금과 함께 또 봐야 될 것이 안정적인 자리인가 그거에 초점을 둬서 한번 차트를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노란색 음영이 과연 안정적인 자리로 볼 수가 있을까? 본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볼 수가 있을까? 그렇죠?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을 일시정지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제가 몇 가지 라인을 좀 그렸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부분은 먼저 저항 라인 이 종목이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고점 여기도 윗꼬리 고점 일정한 접점이 만나는 라인이 만들어졌죠. 그렇죠? 이거는 이 종목이 올랐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저항 라인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죠? 올랐을 경우 이거를 돌파를 해야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. 자, 그렇다면은 이런 잡주스러운 움직임의 안정성은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?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 라인이 하나, 두 개 라인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.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점 라인이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12개. 12개 어떤 특정 접점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렇죠? 이것은 이 하단 라인이 최종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? 이 라인은 이탈했다가 다시 회복하고 또 여기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저점이 내려가지 않는 이 구간대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죠? 지켜주다가 속임수 돌파, 이탈했다가 돌파를 다시 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저항이 되네요. 올라가지 못하고 두 번째 돌파 시도했다가 실망성 매물에 하락하고 다시 재돌파, 이젠 지지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. 그렇죠?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안정성이 있는 이런 캔들 하단 라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란 21 이평선 지지가 나오는 그러한 자리. 그렇죠? 물론 5일 이평선을 하단으로 변동성이 커서 잡았지만은 이렇게 또 이평선도 안정적인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을 보면은 요 상단 라인도 이렇게 요 라인, 요 라인, 요 라인 이거를 쭉 접점을 이어 보면은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 그렇죠? 이 구간에서 단기 박스권을 만든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구나.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상단과 하단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놓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안정성과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박스권 움직임. 그렇죠. 이런 잡주스러운 종목을 진입할 때는 이런 특정 패턴이나 차트적인 지지라인이 확실히 자리를 잡은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잡고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쉽고 눈에 띄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가
진입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렇죠? 이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은 흔들어대는 것, 잡주스러운 움직임에 우리가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명확한 차트적인 기준, 그리고 내 자금 비중을 조절해서 진입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단 라인을 그 다음날 돌파를 하고 이제 추세 고점대 라인도 그 다음날 돌파를 하면서 매수세가 저항을 돌파를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오면서 15.9%라는 상승이 이렇게 다다음날 나오고, 그 이후로도 잡지스러운 움직임, 윗꼬리 뭐 아랫꼬리 그냥 장중에 막 흔들어대는 모습이죠. 왜? 거래량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죠. 그렇죠? 거래량이 작아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. 잡주들의 움직임 중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, 보통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이 없다가 오를 때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 있다가 이제 오를 때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거죠. 이렇게 오르기 전에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작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진입을 해볼 만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어떤 점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, 요약을 하면 비중 조절, 내가 매수하는 자금의 크기가 커서는 이 흔들림에 버틸 수가 없다. 그래서 비중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으로 들어가고, 그리고 나서 안정적인 차트적인 부분에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맞는가, 그것을 확인한다면은 이런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매수 자리를 분명히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